수입이 더 많기는 많네요. 수출보다는. 다행이네 그나마. 예, 저는 이렇게 항상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많이 하되 수출은 작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야 국내에 금이 많이 쌓이잖아요. 누가 가지고 있든 간에 이게 결국은 한국의,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 때 금이 쓰일 수 있는,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되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아주 많이 이렇게 막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금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의 역할들이니까. 그렇죠. 요거 자료 한번 볼까요? 한국금유통시장연구회가 월곡 주얼리에서 2022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요 자료 보겠습니다. 이 병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계가 회전한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예. 뭐 국민 개개인이 누가 어느 정도 얼마나 갖고 있다라고 뭐 데이터를 산출할 수도 없고 사고 팔고 계속되니까 비슷하게 뭐 잡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이 104.4톤입니다. 2020년 기준입니다. 2020년. 근데 아직까지도 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한국은 좀 심각하게 지금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이거 소비자 금 주얼리 보유량 2020년 기준으로 한번 산정을 한번 해본 겁니다. 2020년입니다. 3년 전의 기준 385.2톤 385.2톤.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금 주얼리 보유량이 385.2톤이래요. 이 금 주얼리에 골드바를 포함을 했는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조사를 한 사람들만 아는 거죠. 어쨌든 한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얼리가 385.2톤. 자, 좋습니다. 한 3년 지났으니까 우리도 400톤 정도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기분 좋게. 이렇게 이제 자료를 내놨습니다. 2021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간이죠. 21톤에서 70톤 정도, 연평균 50여 톤 이렇게 됐네요. 소비자 금 고금 매집하는 거, 이런 금 있잖아요. 약 400톤 정도의 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고금을, 금을 돈이 필요해서 파는 거예요. 팔면서 하는 말을 이제 고금 매집이라 그러거든요. 중고금, 고금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금 매집이 31.7톤, 그러니까 약 2020년 기준으로 30톤 이상의 고금들이 나온다는 거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10% 정도의 금, 예를 들어서 약 뭐 한 8%에서 10% 정도의 금들이 시중에 나온다는 거죠. 그거를 녹여서 새로 제품을 만들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다른 자료입니다. 주얼리 금 업태별 금 보유량. 자, 기금속을 운영하는 주얼리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금을 2011년에서 2019년 추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50톤 정도 가지고 있다. 50.6톤 정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여기 지금 예상을 했네요. 50.6톤 중에서 제조업을 하는 데가 2.9톤, 도매를 하는 데가 11.4톤, 소매를 하는 데가 36.3톤 정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합쳐서 약 50톤 정도 주얼리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거다. 여기서 저도 이 기간 동안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뭐 있겠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금이 다시 이제 제조를 합니다. 제품 제조 금 주얼리 소비량 25톤. 2021년 기준으로 우리 국민들이 연간 주얼리 제조를 통해서 소비를 하는 게 25톤 정도 된답니다. 2016년에는 40.6톤이라 했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네요. 2021년 때는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주얼리 제조가 적었고 국민들의 금 주얼리 소비량이 낮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나요? 어쨌든 이 정도랍니다. 대략적인 수치지만 그래도 이런 게 뭐 자료가 나온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월곡 주얼리. 주얼리 관심 가지는 분은 월곡 주얼리 검색해가지고 보시면은 이 기금속 세공하고 뭐 디자인하고 캐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고가의 장비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뭐 거의 뭐 국비, 월곡 장학금 뭐 이런 걸 지급해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할 수가 있어요. 종로에서 배울 수가 있으니까 젊은 이제 후학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분들한테 얘기를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또 다른 내용입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해가지고 약 10년간 정도 자료를 조사한 거예요. 국내에서 금 수입은 325.9톤. 요 정도 자료는 뭐 비슷하거나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밀수나 이런 거 말고 정확하게 자료를 발생시켜서 들어온 게 10년간 한국에서 금 수입한 게 325.9톤 정도 했다. 합계가 나왔습니다. 수출은 287.8톤 정도 되네요. 12년부터 2021년 10년간 정도가 되겠네요. 수입이 더 많기는 많네요. 수출보다는. 다행이네 그나마. 저는 이렇게 항상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많이 하되 수출은 작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야 국내에 금이 많이 쌓이잖아요. 누가 가지고 있든 간에 이게 결국은 한국의,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 때 금이 쓰일 수 있는,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되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아주 많이 이렇게 막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금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의 역할들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재련 금 생산량, 이게 2011년부터 2020년 합계 해가지고 이거는 1년 정도 빠졌네요. 이것도 어쨌든 10년간의 자료를 조사했네요. 2011년부터 2020년까지니까 재련금 생산량이 한국에서 연평균 49.1톤, 10년간 491.4톤, 연평균 49.1톤, 약 50톤 가량 재련해서 금을 생산을 한답니다. 이 주로 LS 니코 동재련, 지금은 LS M&M, 고려 아연 이런 데서 하겠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원자재, 원금광석, 은광석, 동광석을 수입을 해서 재련을 한 다음에 금을 생산해내는 게 연간 49.1톤 정도 나온답니다. 49.1톤 나오면 이거 국내에서 다 소화시키면 되는데, 그죠? 이거를 수출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소화가 안 되고, 거기에 외국이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가 더 이제 금 시세가 조금이지만 0.5%, 1%, 2% 정도 더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외국으로 수출을 해서 이윤을 남기겠죠. 그건 어쩔 수가 없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방법을 선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밤에 또 이렇게 생긴 또 양주 한 병 드시면서 또 방송을 보시면은 너무나 건전하십니다. 예. 자, 오늘 좋은 자료 드렸습니다. 예. 끝.